지금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캐는 금은 광물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2.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용량이 지금보다 2.5배나 퍼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거죠. 아니, 데이터 센터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필요한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그리고 요즘 정말 무섭게 발전하는 AI 있죠? 이 모든 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돌리는 심장,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골드러시가 전국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단 한 곳, 바로 서울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붐타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려 90%입니다. 전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10개 중 9개가 수도권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는 뜻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한 곳에만 몰리는 걸까요? 그 해답이 좀 의외인데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서비스를 절대 끊기지 않게,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잡고 안정성도 잡으려면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족쇄 때문에 서울처럼 인프라가 밀집된 곳이 완벽한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고 실력 있는 IT 전문가들도 다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을 대는 고객사들, 기업들도 다 여기 있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조건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금맥이 보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유형의 탐사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는 그걸 직접 쓰는 IT 회사나 통신사들이 짓고 소유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올해를 보면 벌써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금융회사들의 비중이 확 늘어난 게 보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입니다. 불과 4년 뒤인 2028년 예측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그냥 180도 뒤집힙니다. 이제는 IT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 센터는 기술 인프라가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자 상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붐을 이끄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술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수조 원의 돈이 이 디지털 금광을 캐기 위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든 골드러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을 이렇게 매력적인 붐타운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집중, 그게 이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두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서울의 이 뜨거운 열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붐타운은 곧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아니, 이 그래프만 보면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2028년까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전망이니까요. 하지만 이 장밋빛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인데요. 정부 규제, 지역 민원, 그리고 전력 공급의 한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붐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 바로 땅과 전기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먹는 하마,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를 수도권 전력망이 더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요.
건물 지을 만한 땅을 찾는 건 뭐 하늘의 별 따기가 됐죠. 여기에 정부 규제는 점점 빡빡해지고 시끄럽고 전기 많이 쓴다고 주민들 반대까지 거세지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 병목 현상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이라는 금광이 꽉 차버렸다면 이 골드러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똑똑한 탐사자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땅, 새로운 미개 척지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알던 그 서울 중심의 클러스터를 벗어나려는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 울산, 심지어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시도들이죠. 이런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AI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과 냉각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K랑 AWS는 울산에 무려 6만 개의 GPU를 넣을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또 창해개발이라는 것은 부산에 5만 개 규모의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무게중심이 남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보세요. 이미 안산, 인천, 파주처럼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들에서 이렇게나 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화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한테 전기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산 에너지 특구 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구 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규칙도 아직 애매해서 이 분산화라는 길이 과연 순탄할지면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핵심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의 데이터 붐은 명백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분산화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까요?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골드러시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과열된 하나의 붕타운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 결과가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